안녕하세요. 라텔입니다. 자, 오늘 5월 1일이고, 오늘 그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전부 다, 어, 회사원들 기준으로 다 쉬고, 이렇게 할 겁니다. 근데 저는 근로자의 날에 쉬는다라는 걸 몰랐어요. 예, 모르고 이제 알았습니다. 자, 어쨌든 연휴 축하드리고, 제 그 유튜브 영상을 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인데, 이런 거예요. 어떤 게 있냐면, 이게 제가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영상 많이 올리지도 않았어요. 영상 많이 올리지도 않았고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석유, 정유 관련주 해 갖고 GS만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한 거예요. 예. 그래서 어 이제 뭐 시작입니다. 이것도 뭐 조회수 보세요. 예. 석유, 정유주 77회, 그다음에 뭐 32회, 15회, 그다음에 54회, 19회 재생이 됐다.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러면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? 예.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? 아, GS고 뭐고 간에 이거 말고 급등주를 내놔라. 이런 마인드예요. 급등주 주면 먹을 수 있습니까? 아, 기분은 좋겠지. 근데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해놨습니까? 가장 중요한 거 이거 25회예요. 도파민 매매 탈출하기. 예. 도파민 터지는 상황을 자꾸 사람들이 찾는단 말이야. 도파민, 인간 호르몬의 노예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슬픈 감정 드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따뜻한 물에 온수에 목욕하고 또 든든하게 밥 먹고 하면 이 슬픔 가라앉는 거거든요.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, 내가 기쁜 마음이 있고 이러잖아요. 이런 거 가라앉히기 위해서 좀 차가운 물에 하고 샤워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 기분이 내려앉아요.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. 도파민의 노예라니까, 인간은. 인간의 본질이 도파민이라고요. 도파민 터지는 상황을 계속 원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도파민에 이 찌들지 않으면 내가 더 외로워진다, 내가 슬퍼진다,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. 예.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고 여러 가지 뭐 기타 문제가 되는 것들 전부 다 도파민 관련된 겁니다. 인간은 도파민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. 자, 그래서 디폴트 값을 도파민이 터지는 짜릿하고 그 즐거운 기분이 아니라 원래 차분하고 아니면 조금 더 우울하고 현실적이고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고 이 감정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된다고요. 그래서 GS 종목을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 이거 사서 모으세요, 비중 늘리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회수 보세요. 처참하죠? 물론 다른 종목 투자해서 돈을 더 많이 번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원들의 계좌를 지키는데 더 큰 비중을 실어 놨기 때문에 전쟁 터지고 했는데 다른 거 뭐 HBM이 삼성전자니 하지 마시고 요것만 들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. 지나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박 할인 구간이 된 거죠. 보세요. 요게 인제 하락 추세잖아. 그럼 하락 추세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, 똑같은 간격으로. 그럼 어디가 대박앤세일 구간이었냐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만큼의 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. 이만큼의 그 갭이 생겼으면 다음번에 출발 라인에서 이만큼 올라가면 여기 당연히 조정 나올 수 있는 거지.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이만큼 더 올라가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차트를 어디서 본다고? 여기서 본다고. 여기서. 여기서. 예. 여기서 이렇게 된다. 자, 차트적인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? 뉴스와 아니면 앞으로의 업종을 보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한 고민도 저 스스로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. 차트 보는 거 기본적으로 절반이고요. 뉴스 보는 거 절반입니다. 반반이란 말이에요. 차트와 뉴스의 결합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근데 비중을 준다라고 하면 차트는 뉴스와 호재, 악재 모든 것이 다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. 뉴스는 말 그대로 모멘텀. 얘네들이 상승할 수도 있다, 하락할 수도 있다. 어떤 그런 심리적인 방향 지표를 알려주는 그런 요소라는 겁니다. 그러면 차트가 더 중요한 거지. 맞잖아요.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사도 되나 안 되나.
아니면 이걸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. 이걸 판단하는 거는 뉴스를 보고 '아 앞으로 안 좋아지겠네.'라고 하면 파는 것이고 '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는데?'라고 하면 사는 거죠. 그 사는 것도 이미 선반영돼 갖고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안 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음 항상 차트에 대해서 차트 매매로만 하시면 된다.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짧게 할게요. GS 종목은요. GS 종목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. 본격적으로 이 정유 3사 종목이 있어요. 예. 뭐 나머지 뭐 흥구, 석유 뭐 이런 개 잡주들하고는 비교하는 게 아니고 GS와 S-오일 그리고 SK 요렇게 봤을 때 어느 차트가 제일 좋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GS가 제일 좋습니다. 왜? 52주 신고가에 예, 와 있고 SK이노베이션도 뒤늦게 따라오긴 했는데 얘네들도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. S-오일도 마찬가지고. 근데 그중에서 GS를 뽑아 드린 이유는 앞으로 매물대가 없어. 흔들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. 예. 나머지들은 아직 이 매물대를 해결을 못 했어요. 예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해결이 안 된 종목하고 해결이 된 종목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어 그다음에 우리 회원분들 이제 주식에서 수익이 잘 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또 중복 투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익이 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복 투자를 했을 때는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. 그래서 수익이 나중에 수익 확정을 하게 되면 내 전체 시드에서 얼마를 벌었다. 뭐 예를 가령 들어서 1억 시드에서 내가 5천만 원 벌었다. 그러면 1억 5천을 내 원금 시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. 5천만 원 빼놓으시라고. 빼놓고 이 5천만 원을 두 번째 계좌에 넣어놓고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또 안전한 자산, 안전한 종목에다 넣어 놓으라고요. 느리게 가더라도 안전한 종목. 그리고 1억 운용하던 것들은 그대로 운용을 하시고 그렇게 딱 시간 지나서 만약에 장이 좋았다라고 하면 1년 동안 장이 좋았다라고 하면 그 5천만 원도 불어나 있을 것이고 그 1억도 계속 불어났을 거예요. 결과적으로 내가 1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1년 딱 굴려서 뭐 100% 수익을 냈다. 이게 중요합니다. 1억 투자해서 1억 벌었다. 그럼 총 2억이 되었다. 그렇게 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중복 투자할 때 리스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. 이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, GS는 지난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, 올해 2026년도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될 것이다. 아직 뉴스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뉴스 안 나오죠. GS 쉐브론 얘기,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기름 얘기, 그 다음에 한국의 원유 저장 시설, 중동 원유 저장 시설, 이런 뉴스가 아직 안 터졌어요. 안 터진 게 이거라고.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더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다.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. 그래서, 어, 올해 가장 강력한 보험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우리 회원분들 연휴 즐기시고 국내 여행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국내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. 왜냐하면 어차피 외국이 아니라 어차피 가족끼리 어딜 가도 우리 동네에서 사 먹는 거 하고 똑같은 메뉴를 먹게 되고 비용만 더 들어요. 그러니까 뭐 가족끼리 어디를 여행을 가서 1박 2일로 뭐 3박 4일로 뭐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숙박비 먹는 거 대비해 보면 집에서 먹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. 그래서 가까운 데 나들이 좀 하시고 예. 그렇게 하시고 또 저녁에 연휴 때는 쉬잖아요. 쉴 때 쉬는 분들은 애들 일찌감치 재워 놓고 아니면 애들 좀 늦게 잔다 하더라도 본인이 출근 안 하니까 밀린 숙제를 한다라는 감정으로 좀 주식 차트 공부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. 그다음에 이게 있습니다. 아, 지금은 내 감이 더 맞아. 감이 맞는 거 하고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하고 비중 어디에 더 싣고 하는 이 전체적인 판을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는
결과론적인 얘기거든요. 잘 되면 '아 내가 하는 게 더 좋았네. 내가 판단했던 게 더 맞았네.'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원칙대로 혹은 리스크 관리대로 어떤 게 맞는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